주임무로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해병대 전력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상륙함이 부족하여 상륙전을 담당하는 해병대의 작전 능력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해군은 첫 국산 상륙함인 고준봉급 상륙함을 시작으로 천왕봉급 상륙함과 독도급 대형 수송함 등을 건조하며 상륙 작전 능력을 강화했는데요. 천왕봉급 상륙함은 우리 해군의 주력 상륙함으로 1993년부터 취역한 고준봉급 상륙함에 대비하여 장거리 수송 지원 능력, 기동 속력 탑재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근에 한 중국 언론에 천왕봉급 상륙함에 대해 분석한 칼럼이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번역 내용 보시겠습니다. 번역 내용은 노란 글씨로 표시됩니다. 대한해군에 걸맞는 상륙 역량을 구축하라. 한국해군의 수상함대와 마찬가지로 한국해군의 상륙함도 초기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구축됐습니다. 한국해군은 195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퇴역한 상륙함 약 40척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았습니다. 이 상륙함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 당시 긴급하게 건조된 함정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69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닉슨 독트린을 전 세계에 선포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은 자주국방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정책의 지도하에 한국은 해군력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군함 건조 능력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해군은 조선기술의 향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국산 상륙함 건조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회사 코리아 타코마조선은 1987년 LST-1 상륙함 설계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ST-1 상륙함은 고준봉급으로 명명되었으며 1992년 첫 진수하여 1993년에 취역했습니다. 한국해군은 원래 고준봉급 상륙함 9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4척으로 조정됐으며 각각 한 명은 고준봉, 비로봉, 행로봉, 성인봉으로 명명됐습니다. 고준봉급 상륙함은 만재 배수량이 4,300톤이며 중무장 병력 230명과 주력 전차 15대, 3톤 차량 6대, 상륙주정 4척을 실을 수 있고 이착함이 가능한 헬리콥터 데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수출 중심의 경제,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대한해군 건설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 대한해군 건설 전략이 공식적으로 수립됐습니다. 신해군의 건설 전략에 따라 한국해군의 상륙 전력은 근해에서 1000일이 떨어진 먼 바다로 목표를 이동시켰습니다. 한국해군은 상륙 작전부대의 장거리 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형 상륙함으로 장비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02-2004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대형 상륙함 한 척을 구매했고 이 상륙함은 2005년 진수대여 북도로 명명됐습니다. 한국해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로 대한해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의 함정 건조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대한해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해군은 연안해군 전력을 강화하면서도 대한해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연안해군과 대한해군을 동시에 활발히 건조하고 있으며 천왕봉급 대형 상륙함 4척을 건조한 것이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한국적인 특성을 살린 설계. 천왕봉급 상륙함은 전장 126.9m, 폭 19.4m, 횟수 5.4m, 경하 배수량 4,950톤, 만재 배수량 7,140톤, 승조원은 125명입니다. 천왕봉급은 상륙함으로서 특별히 높은 속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동력 계통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경제성이었습니다. 천왕봉급은 2종 디젤 엔진을 조합해 순항용 엔진과 고속용 엔진을 병용하는 CODAD 추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모로 경제성이 높은 추진 방식입니다. 천왕봉급의 최대 속력은 23노트, 순항 속력은 18노트이며 항속거리는 1만L입니다. 천왕봉급은 대형 상륙함에 흔히 사용되는 권용이 높은 일체형 함형을 채택했으며 갑판은 선수 갑판과 상부 구조 갑판, 그리고 함미에 있는 헬기 갑판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수 갑판 전면부에는 40mm 쌍열함포 노봉이 장착되어 있으며 함포와 함교 사이의 갑판에는 고속 상륙정 2척과 크레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선체 중앙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교타실과 객실, 구명정, 마스트,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체 길이의 3분의 1에 달하는 넓은 헬리콥터 갑판은 함미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형 헬기 2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갑판 아래에는 웰도크와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상륙전과 상륙작전 차량을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천왕봉급은 중저속으로 항해할 때 파도의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상선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사이드 스러스터가 설치되어 있어 함정의 운용 성능과 기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선체의수 중앙에는 선체의 횡 동요를 억제하기 위한 빌지키란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미의 수선 선형은 도크의 수평 배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완만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무기체계 및 각종 전자장비 천왕봉급은 수상 주력 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륙함과 마찬가지로 방어용 무기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무기 플랫폼에는 40mm 이연장포 노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포의 형태는 이탈리아 오토브레다 40mm 이연장포와 유사하지만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노봉 기관포는 1993년 개발된 보포스 L70 40mm 대공포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우사가 1988년 개발한 쌍열 전자동 기관포입니다. 한국 해군 함정 중 유명하급 유도탄 고속정과 원성급 기대부설함 모두 노봉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노봉 기관포는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포탑의 모양은 반타원형입니다. 탄약을 포함한 전체 중량은 모델에 따라 6,300에서 7,300kg 사이입니다. 포의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20발이며 성형파편 고폭과 철갑탄, 예광탄 및 기타 다양한 유형의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왕봉함은 초기 계획에서 함교상단에 단거리 함대 공미사일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비용 절감을 위해 취소됐습니다. 천왕봉함은 위협이 적은 환경에서 소형 수상함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12.7mm 기관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부 구조물에는 마스트가 배치되어 있고 마스트 상부에는 SPS-300K 대수상 레이더와 SPS-540K 대공 레이더가 설치됐습니다. SPS-540K는 위상 계열 기술을 사용하는 선회용 레이더이며 360도를 스캔하여 전체 영공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중 탐색 거리는 약 30km이며 100개의 공중 및 해상 표적을 탐색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전면에는 야간 전투를 위한 적외선 탐지 장치, TV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자전 체계는 마스트 상부 양쪽에 원통형 전자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명하급 유도탄 고속정과 인천급 호위함의 마스트에도 동일한 전자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능동 전자전 시스템 XLQ200K입니다. 주요 기능은 적의 방사선언을 식별 분석하고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며 전자지원뿐만 아니라 전자교란 능력을 갖췄습니다. 메스 시스템은 독일의 라인메탈에서 개발하고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라이센스 생산합니다. 현대에는 다중유도 대함미사일이 개발됨에 따라 단일 교란 패턴을 사용하는 교란탄은 현대전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메스 시스템은 체프 적외선 레이저 및 기타 교란탄을 혼합하여 다중유도 대함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상륙작전 지휘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국 해군이 천왕봉급 상륙함 개발 초기에 제안했던 필수 능력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함선에는 해군 전술자료 처리체계 링크 11 전술 데이터 링크와 위성통신체계의 다양한 고주파 및 초단파 통신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함정에는 상륙작전 전용 지휘실이 있으며 첨단 상륙작전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시 중 상륙함대의 기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재 능력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천왕봉급 상륙함은 뛰어난 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상륙함에 탑재된 상륙전과 헬리콥터를 이용해 입체적 또는 평면적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76명의 중무장 병사와 1000톤에 달하는 물자를 실을 수 있으며 메인데크 아래 메인 적재구역에는 13대의 주력전차나 장갑 차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함교 앞쪽 갑판에는 기계화 상륙정 2척이 설치되어 있으며 탑재 위치상으로 볼 때 전차나 차량은 임무 수행 시 먼저 상륙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상륙작전 시에는 대형 크레인을 활용해 물에 띄울 수 있습니다. 천왕봉급은 중형 헬기 2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유사시 갑판에 헬기 2대를 더 실을 수 있어 강력한 항공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납고에는 정비 설비를 갖추고 있어 헬리콥터 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천왕봉급의 너비로 볼 때 독도급 상륙함에 탑재되는 솔개급 고속 상륙정은 천왕봉급에는 탑재할 수 없으며 천왕봉급에는 최대 2척의 소형 상륙정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천왕봉급 상륙함은 기본적으로 균형 적재의 개념을 구현한 도크 상륙함입니다.
특정한 통합 전투 능력을 갖춘 체계적인 병력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무기 장비를 탑재하고 입체적 상륙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천왕봉급 상륙함을 개발할 때 고도의 전투 지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건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투 수요를 충족하는 상륙함을 건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군함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군함의 많은 핵심 기술 장비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왕봉급 상륙함은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전투 장비 및 전자장비 부품의 98%가 한국산입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이미 상륙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한국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천왕봉급 상륙함은 총 4척으로 2017년까지 모두 군에 인도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준봉급 상륙함 4척과 독도급 상륙함 2척이 현재 한국 해군의 상륙작전 주력 함대이며 한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여전히 독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어 한국군은 독도급 상륙함 2번함인 마라도함의 건조를 예정보다 앞당겼습니다. 우리는 한국 해군이 대단한 수의 해병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병력은 총 7만 명이며 그중 해병대는 2만 9천 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해병대 병력에 비해 한국 해군의 상륙함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전투 잠재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독도급 상륙함 2척과 천왕봉급 상륙함 4척으로 구성된 한국의 상륙함대는 한국 해군의 대항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전력의 50%로 계산하면 한국 해군의 상륙작전 함대는 독도급 대형 상륙함 1척과 천왕봉급 상륙함 2척, 고준봉급 전차 상륙함 2척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륙 전투 편성은 2,000명 가까운 해병대와 부대 장비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최대 80대의 주력 전차와 30대의 전투 차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병대 한 개 연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말 만만치 않은 전력입니다. 천왕봉급 상륙함은 한국 해군의 상륙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선박 호위 및 반해적 활동 등 비전쟁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당한 배수량을 갖췄고 해상 자율성도 뛰어나며 운영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소말리아 호송과 같은 비전쟁 임무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최근 한국의 국외 이익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호송 및 반해적 구조작전에 참여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에 한국은 상륙함이 적어 주력 전함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왕봉급 상륙함이 한국 해군에 합류한 뒤로는 주전함은 복잡한 비전쟁 임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